보시다시피 이 원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상처들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필요한 부분만 구멍이 뚱뚱뚱 뚫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간격을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원기둥보다 더 촘촘한 방식으로 치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고한 장비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넘버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 치료할 때 서브 시전이나 이런 새살침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 네, 레이저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장비들이랑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효과의 한계나 부작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터라는 게 사람마다 언제 생겼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맞춤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상황별 맞춤 치료를 하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양한 장비와 재료를 구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시전만 한다, 프락셀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장비도 필요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피부과나 이런 흉터 치료를 하러 가면은 네. 넣어가지고 어떤 시술에 따닥 뱉고 그냥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일단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제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은 아니고 그에 맞춤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병원마다 진행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흉터 치료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락셀이나 아니면 고주파 니들, 포텐자 시크릿 같은 걸로 얼굴에 그냥 도장 찢듯 일괄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 흉터에 대한 세세한 케어는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워 올리는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프락셀을 받지 않아야 되는 대상인데 프락셀을 받게 돼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생길 확률이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없냐, 의미가 없냐 하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지만, 효과가 더 좋냐, 의미가 더 좋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흉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길래 그렇게 좀 개별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기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모양이 다를 수가 있죠. 널찍널찍한 흉터가 있을 수도 있고 좁고 깊은 흉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치료하거나 시술한 방법, 장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흉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흉터는 마치 찰흙과 같아서 갓 생긴 흉터는 말랑말랑하고 붉고 치료나 변화에 반응도가 좋습니다. 근데 흉터가 오래될수록 찰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흉터도 빨갰던 게 점점 하얘지고 섬유화되고 단단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단순히 재생시키거나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집을 지으려면 헌집을 파괴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듯이 파괴해주는 시술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좀 치료하는 방식도 이렇게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이번에 새로 입고하시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계속 뭔가 새로운 장비를 사들이 드리고 어떻게 보면 흉터 치료를 더 잘 하기 위한 병원의 욕심,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장비를 들여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수준은, 장비가 하나면은 뭐 한 50% 증가했다 하면 2개부터는 한 70%, 3개부터는 한 80%, 4개부터는 한 5% 이렇게 점점 그 한계 효용 체감이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흉터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흉터가 좋아지길, 개선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 1~2%의 미세한 디테일 차이가 사실 여러 회차가 누적되면서 치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저는 되게 크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새로 장비를 계속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입고한 장비는 울트라 펄스 앙코르라는 CO2 레이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흉터 치료에는 채워 올리는 재생 시술도 있지만 기존의 흉터를 파괴하는 파괴 시술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울트라 펄스 레이저는 파괴 시술에 있어서 그냥 대한민국 세계 최고 넘버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넘사벽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만큼 장비 값도 비싸다 보니까 큰맘 먹고 투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파괴하는 시술의 레이저가 있으면 네. 다른 종류의 레이저들도 있는 건가요?
네네네. 레이저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어떻게 흉터를 치료하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은 레이저로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저가 아니라 단순히 이런 범주로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흉터를 채워 올리는 힘, 지가 차오르게 하는 재생의 힘을 주는 재생류의 시술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위축된 흉터를 파괴하고 새살을 만들어내는 파괴 시술이 있고, 재생과 파괴 그 중간격의 재건 시술이 있습니다. 재생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주베룩 볼륨, 리쥬란 등의 힘 부스터로 힘을 주고 있고요. 파괴 같은 경우에는 CO2 레이저, 앙코르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중간격인 재건 같은 경우에는 큐어젯, 서브시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이번에 울트라 펄스 앙코르 CO2를 드렸다고 했는데 기존에 CO2 레이저가 있는데 이 앙코르를 드렸다는 말이네요?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존의 CO2 레이저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있는 회색깔 장비가 이제 울트라 펄스 앙코르 장비인데요.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CO2가 그냥 커피라면 울트라 펄스 앙코르는 TOP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해가 쉽거든요. CO2 레이저가 점을 뺀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흉터를 조금 파괴할 때 쓰는 깎아주는 레이저라는 점은 피부과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울트라 앙코르 펄스 또한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깎아주는 파괴하는 CO2 레이저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엄청난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칼로 비유하자면 날이 덜 선 무딘 칼과 같아요. 날이 덜 선 무딘 오래된 칼로 뭔가를 베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칼날이 잘 들지 않다 보니까 고기를 썬다 하면은 뭔가 잘 안 썰리고 불필요하게 힘을 더 가해야 되다 보면은 고기가 다치고 주변 조직이 날카롭게 썰리지 않고 불필요한 파괴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고기가 좀 뭉개지죠. 근데 아주 칼날이 잘 든 예리한 칼로 고기를 썰게 되면 그냥 샥 썰리잖아요. 샥 썰린 뒤에 이 단면을 보면은 날카롭게 아무 불필요한 파괴와 손상 없이 고기가 잘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CO2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가락만큼 이 면적으로 뚫어준다고 해. 뚫어준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열 손상이 너무 많았어. 이 면적만큼만 뚫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열 손상이 생기게 되면서 한 요 정도 원만큼 불필요한 열 손상이 생기게 되고 요만큼보다 요만큼이 더 파괴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O2 레이저의 부작용, 여러분 뭐 점을 뺐는데 점이 더 파였다거나 아니면 흉터 치료를 했는데 그 흉터 부위가 안 차오르고 더 파였다거나 회복 기간, 다운타임, 불금증 이런 게 더 오래 갔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CO2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펄스 앙코르 같은 경우에는 타겟한 부위 딱 요만큼만 정확하게 예리한 칼처럼 딱 파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존 CO2와 흉터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듣기에는 뭐가 어마하냐 아직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요걸로 파괴를 한다 하면은 일단은 오래 걸리는 만큼 더 흉터에 시술을 하게 되면은 주변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열 손상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흉터가 더 파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더 패이게 되거나 요걸로 해주게 되면은 불가능했었던 흉터 파괴 시술이 가능하게 되고 작은 흉터, 큰 흉터, 수술 흉터, 화상 흉터, 여드름 패인 흉터 가릴 것 없이 다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 좋게 치료가 가능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 장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가능하던 흉터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네. 그렇죠. 말로 잘 설명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제 살에다 오늘 쏘아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이것들을 쏘아볼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커피 CO2와 TOP 커피 울트라 펄스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 커피 CO2 먼저 이 서랍자를 통해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열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O2 레이저로 이 나무를 한번 깎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정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원들이 조금 뭔가 모양이 예쁘지가 않고 깊이도 좀 제각각이고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들어간 원기둥에 비해 조금 불필요한 상처들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울트라 펄스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오, 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원기둥도 좀 작게 필요한 부분만 마치 예리한 칼날로 썬 것처럼 구멍이 뚱뚱뚱 뚫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간격을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원기둥보다 더 촘촘한 방식으로 치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CO2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울트라 펄스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정교하게 차 없이 기계적으로 흉터 치료가 가능하고, 이게 뚫리는 깊이 또한 제가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깊게 뚫렸거든요. 이걸 뒤에서 보면은 뒤에까지 무늬가 나타나요. 그만큼 이 흉터의 깊이에 따라서 이 레이저의 세기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 흉터가 좀 얕은 분들도 있고 깊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깊은 경우에는 세기를 좀 더 조절해서 더 깊게 팔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 어필을 드리고 싶고, 기본 프락셀이랑 그냥 뭐가 다르냐라는 점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이 열기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 프락셀은 아까 CO2를 한 땀 한 땀 했던 것처럼 주변에 불필요한 열 손상이 생겨서 부작용이나 흉터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 아주 정교한 울트라 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흉터를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게 여러 회차에 반복되는 경우에는 아주 치료 효과에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랍자가 조금 덜 보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검은 종이에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검은 종이라면 이렇게 종이가 얇다 보니까 뒤가 뚫려서도 보이죠. 네, 그래서 흉터 깊이에 따라서 깊이도 좀 조절이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각각의 흉터 부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고, 얼굴 전체 피부결이나 모공의 개선을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생, 재건, 파괴가 있다고 했었고, 재생 쪽에는 주베룩과 리쥬란, 재건 쪽에는 큐어젯과 서브시전, 파괴 쪽에는 울트라 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래된 흉터, 많이 위축된 흉터, 하얀 흉터일수록 이 울트라 펄스가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게 아예 재생 효과가 없냐? 이건 절대 아니고요. 파괴가 많이 필요 없는 갓 생긴 붉은 흉터의 경우에도 약하게 피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줬을 때 다른 시술과 시너지가 나게 돼요. 저희가 기존으로 진행하던 살결 테라피의 치료 방법에다가 이것을 합쳐서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이 완성된 거라 보면 되시고요. 기존에 채워주던 서브시전과 큐어젯을 통해서 주베룩 리쥬란을 넣어줘서 흉터를 채워 올리는 방식도 같이 하되, 경우에 따라서 파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울트라 펄스도 함께 써서 회차별로 좀 나눠가지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흰 쌀밥만 먹었을 때 무료함이 생겼을 때, 여기에 김치가 생겼을 때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반찬이 하나하나씩 추가될수록 더 풍성한 식사가 되잖아요. 지금도 라인업이 추가되어서 풍성한 흉터 치료가 이제 된 것이고, 손님들한테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기는 지금이면 아주 차고 넘치는 본질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서브시전과 큐어젯으로 주베룩 리쥬란을 넣어주는 살결 테라피 방식에 이 파괴를 해주는 울트라 펄스를 함께 합쳐서 풍성한 흉터 치료를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 흉터 치료를 하고 있고, 매일같이 10명 정도의 케이스에 흉터 치료를 하면서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점 장비적인 뿐만 아니라 이런 임상적인 부분도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계속 하면서 느낀 게 요거는 단순히 뭐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시술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마치 취미처럼 좋아하고 몰입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저한테는 그게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 중에 흉터라는 점을, 모공이라는 점을 저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전문성 있게 치료를 하고 있으니,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장비들과 병원을 믿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